안녕하세요, 김영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, 안명천입니다. 요즘 뭐 탄핵 우울증 걸린 것 같다니까요. 방금 전까지도 그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죠. 네. 그 돌아가지고 진짜로 오후 5시 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아니더라고요. 요즘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자기 책임을 다 절감하고 이 나라를 위한 결단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있나 조금 좀 의심이 갈 지경이에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국의 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이런 것과 좀 연결되는 건가요? 미국은 헌재가 없어요. 대법원이 그 위헌 소송을 합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과 헌재가 되는 거죠. 미국으로 네네. 치면은. 그 미국 어떤 대통령 된 건가요? 뭐 최근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, 왠지. 예,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. 미국의 34대 대통령입니다. 그 이 양반 집권 시기에 미국은 인종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. 노예제 자체 철폐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인종 차별이 철폐됐는가?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임 우린 잘 알고 있죠, 그죠? 네네. 백인 여인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목이 매달리는 흑인은 해방 이후에 지천이었고요. 투표를 위해서 투표소 나갔다가 그 집이 불타고 부서지는 것 또한 사건 쪽에 들지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. 근데 더 웃기는 건 흑백을 분리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사실이에요. 평등하나 분리한다. 1896년에 네. 이제 퍼거슨이라는 흑인이 소송을 냅니다. 기차를 타는데 명령을 받아요. 절로 가시오. 당신은 흑인 절로 가야 됩니다. 그때 그걸 거부해요. 내가 왜 그걸로 가야 되느냐. 근데 그는 고발당합니다. 그게 법이었어요. 분리하는 게. 근데 퍼거슨은 이걸 위헌 소송을 냅니다. 그때 내린 판결이 그거였어요. 분리했을 때 각각의 시설이 똑같으면 괜찮다. 이게 유명한 퍼거슨 판결입니다.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뭐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 뭐 유색인종 화장실 그렇죠. 그런 거 바로 그런 같은 거였죠. 거겠죠? 화장실부터 학교까지 다 일상이었죠. 한 흑인이 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거절당해요. 또 소송을 냈어요. 주 법원에 승소를 합니다. 입학 허가해 줘라. 근데 문제는 대학원이 흑인 로스쿨 만들어버려요. 그 흑인 로스쿨이 당연히 질이 낮겠죠. 네네. 그래서 또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결국은 또 이제 위헌이 납니다. 1954년에 아주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. 불리하지만 평등하다는 논리는 공교육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다. 불리한 교육시설 자체가 태생부터 불평등하다. 공교육에서의 흑백 분리 교육을 철폐하라.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식 2025년도로 생각하면 평등한데 분리는 또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소리라고 표현할 만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. 어디 뭐 무슨 단지 아파트는 우리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이게 유명한 브라운 판결입니다. 퍼거슨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. 이게 브라운 판결인가 하면은 그 흑백 분리 때문에 딸아이를 먼데 학교에 보내야 됐던 네네.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흑인이 그 소송을 걸었어요. 네. 이 브라운 판결이 나온 건 1954년 아이젠하워의 집권기였습니다.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아이젠하워가 임명한 사람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이 판결을 떨떠름했습니다.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왜요?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었어요. 어떤 사회규범, 관습적인 인종 분리를 지지했어요. 하지만 그 이전부터 루스벨트나 트루만 정권 때, 민주당 정권 때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. 흑인들의 권리를 더 살려주고 더 분리를 약화시키고. 네네. 아이젠하워는 그런 움직임에 좀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얼 오렌을 임명했던 겁니다. 대법원장으로. 예, 아이젠하워는 임명하면서 오늘날 연방 대법원에 필요한 가치를 얼 오렌이 대변하고 있다. 네. 이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가치는 나랑 같다는 얘기였죠. 근데 그 퇴임한 다음에 임기 중 제일 잘못했던 일이 대법원장의 그를 임명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종의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니에요.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어요. 얼 오렌이 그렇게 배신을 말이 이상하지만 한 이유는 네. 그의 관심이 헌법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원 판결은 항상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. 그 원칙 하에서 그는 항상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. But is it fair? 네. 무슨 말인가 하면
근데 됐고. 근데 공정해? 공정해. 맞아? 네. 그게 맞아? 공정한 거야? 페어한 거야?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분리 자체가 불평등한데 분리해도 평등하다? 이게 말이 돼? 페어해?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워렌도 자신의 판결이 내릴 어떤 파장을 잘 알았을 겁니다. 실제 난리가 났어요. 네. 미국 남부나 이런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고 폭동이 났고 내 딸을 내 아들을 흑인과 같이 공부시킨다고 난리가 났고 또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흑인들을 막겠다, 입학을 막겠다, 뭐 이런까지 갔었어요. 그런 식으로 주지사가 나서서 배째라고 하는 판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? 하지만 또 아이젠하워조차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 않았어요. 판결을 뭐 아이젠하워가 무효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도나 노력을 했던 건가요? 아니에요. 오히려 아이젠하워 역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. 그리고 아칸소주의 한 리틀록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며 흑인들의 입학을 주지사가 막아요. 역시 주 방위군 동원해서. 네. 이때 아이젠하워는 대법원 판결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인정한 헌법적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연방군을 들이밀어요. 정말 온전히 동의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.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방 그 대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그쵸. 이게 헌법적 헌법을. 가치인데 네. 이걸 주지사가 주 방위군 동원해서 거부한다고? 그것도 이거는 군대를 네. 이렇게 되면 반란이 되는 거죠, 네네. 솔직히.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 드라마 아시죠? 밴드 오브 브라더스. 네네네네. 거기에 등장하는 백일 공정사단을 투입합니다. 또 재밌는 건 저는 백인들로만 보내요. 상징적으로. 아,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내린 명령이 그겁니다.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이들은 즉각 해산하라. 아니면 연방군 투입하겠다였습니다. 보통 이제 군인을 데려오려면 이럴 때 해야죠. 왜 그렇죠.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이 많이 대비되는데요.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만 달랐지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손해 볼지 모르는 일이라 해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대통령. 미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던 일신시켰던 대법원장 얼 워렌.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오래도록 미국일 수 있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요즘은 참 많이 다른 의미로 달라지고 있지만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가치거든요. 법이 인간의 가치에 어긋나는 질서를 형성하고 그게 어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을 훼손할 때 그 법은 신성함을 잃습니다. 우리 헌재도 제발 그 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헌법은 소중하니까요. 헌법재판소가 정말 훌륭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진심으로. 네. 진심. 근데 기각은 설마? 네, 기각 각하 이 두 개 안 되겠죠. 네. 근데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요. 그때는 한 나라가 불굴의 의지와 손 희생으로 일어서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발전해온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. 헌법이 우스워진 나라가 어떻게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꼴을 보지 않도록 정말 헌법재판소가 부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